강조했는데 한일 국교 반대 데모를 공산주의 소동으로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데모라고는 아직까지 볼 수 없고 그러한 증거도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들이 과거 반세기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통치하에 있었던 그러한 그 민족적 감정의 발로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1975년 인혁당 사건 발생.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사건. 인혁당 사건 진실은 박정희 정권 최대 흑역사인 인혁당 사건은 1964년 1차 사건과 1974년 2차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사건은 별 문제가 없던 사건이다. 노무현 정권이 후에 재심을 했지만 여전히 당사자 13명 중 4명에 대해선 유죄로 남겨져 있는 사건. 9명만 무죄로 재심 판결됨. 월북했던 김배영이 관여된 사건으로 전부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건. 진보 측에서도 간첩죄를 받았던 김배영 같은 인물은 도저히 쉴드 칠 수가 없어서 당연히 김배영에 대해선 재심 청구도 안 했다. 헌데 문제가 되는 사건은 그 뒤 10년 후 일어난 2차 사건이다. 2차 사건은 분명 사법살인이라 불러도 무방한 사건. 당사자들이 1차 사건과는 달리 그렇게 뚜렷하게 간첩짓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건. 분명 진보운동을 한 건 맞지만 아무리 법을 적용해도 2015년 징역 9년을 받았던 이석기보다도 낮게 때릴 수밖에 없던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사형까지 판결. 당시가 유신 시절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판결. 사형 집행은 흉악범의 경우에도 바로 하는 경우는 없다. 사형 선고 후 최소 몇 달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게 관례인데 이 사건만 급하게 집행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헌데 이 사건은 분명 의문점도 많은 사건이다. 사형 집행을 바로 몇 시간 만에 할 정도의 상황은 분명 아니었다는 것. 1975년 2월 2차 유신 국민투표를 실시한 상황이고 여전히 학원가에선 산발적인 반정부 시위를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급하게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인혁당 사건 이후 시위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었음.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일본인을 내란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때렸다는 것. 이건 분명 외교 분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사건을 청와대가 지휘하고 기획했다고 보기엔 믿기 힘든 게 있다. 지금의 일부 학계에선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파탄난 한일 관계를 뒤집으려고 박정부가 기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기획이라면 매우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도 그 구속된 일본인들은 평범한 사람들. 조총련계도 아님.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도 이미 1973년 말에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있었음. 한국 정부가 사과까지 했음. 당시 돈 7,500원을 일본인이 운동권 학생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줬다고 하지만 정치자금치고는 너무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게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물증도 없이 일본인을 내란죄로 징역 20년형에 때린다는 건 누가 봐도 외교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게다가 당시에는 배상금 차관 도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 한일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 청와대가 허술하게 조작까지 하면서 일본을 자극? 일본은 유신 선포 이후 박정부에 뭔가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한일 경제협력 방식을 수차례 변경 검토를 했었음. 인혁당 일본인들이 청와대의 조작이라기보단 오히려 일본 측의 계획이 더 말이 되는 상황. 당시 수사했던 검사도 일본인 20년형 판결로 한국이 궁지에 몰렸다고 발언. 일본인을 석방시키기는 했지만 한일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고 봐야 하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풀려고 한국 정부가 조작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 일본인을 석방시켰는데도 인혁당 8명이 사형 집행되자 일본 외무성이 야만국이라며 맹비난까지 했다. 한국의 반공공안 사건을
반공 동맹 일본 외무성이 비난한다. 5.18 때는 전두환 편을 들었던 게 일본 외무성이었다. 미국도 이례적으로 반공 공안 사건을 인권 유린이라면서 박 정권을 비방하는 기사를 냈고, 미국 역시 5.18 때는 전두환 편을 들었다. 반공국가 미국 일본이 한국 공안 사건에 이토록 비난 성명을 내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사형 집행 다음날 국내에서도 박정희와 사이가 안 좋은 동아일보가 국제 엠네스티의 항의 성명을 일면에 보도. 국제법학자회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 이건 완전 국제적으로도 사건이 크게 부각되는 형상이었고, 인혁당 사건 직후 국내에선 더욱 반정부 시위가 가속화되고 국제적으로도 더욱 코너에 몰리는 형세. 유신의 몰락을 가져온 건 인혁당 사건이 틀림이 없다. 여기서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을 보면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 당시 1, 2심 재판은 군법회의, 3심은 대법원, 대법원장은 민복기, 사형 집행은 국방부 장관 서종철, 수사 과정을 방조한 법무부 장관 황산덕.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 내 베트남전 반대 여론으로 7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바뀌면서 한국도 미군 철수 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박 정부는 이에 따라 유신을 선포하고 자주 국방을 선언. 거기까진 미국도 크게 반발은 안 했다. 미국도 한국군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 헌데 박 정부가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까지 은밀하게 추진하니까 마찰. 박정희가 당시 미국의 눈엣가시였다는 문서는 수도 없이 발견된다. 일본 역시 한국이 미사일 개발 선언하니까 불편. 사실 유신 이전 5.16 군정부터 사법부와 박 정권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승만 정권 사법부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니 정리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무리 새로운 인물을 앉힌다 해도 사법계는 사실 전부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으니 쉽지가 않았다. 박정희는 사법수장들을 군인 법무사 출신들을 주로 앉혀서 개혁을 시도했는데, 당연히 법조인들 눈에는 박 정권이 좋게 보일 리 없었음. 그런 불만들이 쌓이던 중 유신을 선언할 때쯤에 1971년 사법파동 사건까지 터진다. 유신 선포 후 사법부는 행정부 산하가 돼버림 삼권 분립이 깨짐. 사법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박 정부를 무너뜨려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봐야 한다. 박정희로선 사법계를 장악하지 않고선 자주 국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한반도 온갖 방해꾼들이 방해 공작을 할 게 뻔하므로 사법 3인방 이들 공통점은 사건 전 모두 미국 무성 초청으로 사법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이고, 특히 신직수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고위 관리까지 만난 기록이 있음. 헌데 미국 무성 초청으로 한국법 학자들이 과거에는 방미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직수와 민복기는 유신 선포 얼마 후 초청을 받았다는 게 흥미롭다. 중정부장 신직수는 박정희가 군대 시절부터 아껴왔던 사람인데 60년대는 고속 승진을 하다가 인혁당 사건 등 70년대 불미스런 사건이 많아지자 경질되고, 헌데 자르더라도 뒤를 봐줬던 김재규, 김종필, 김성곤 등과는 달리 신직수는 그 후 몇 년간 변호사 개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1978년 야당의 득표를 뒤지자 헌법 개정 착수를 위해, 그리고 미국에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 그를 잠깐 다시 청와대로 불렀던 게 전부. 법무부 장관 황산덕은 60년 초 5.16 당시에는 박정희 반대 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바로 경질은 안 되었지만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해에 물러남. 재판이 부당했다면 황산덕이 얼마든지 방패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박정희의 어떠한 건의도 없었던 걸로 보임.
대법관이었던 민복기는 박정희 사후 유신 정권을 비난. 헌데 민복기 역시 박정희 지시였다고는 말한 적이 없다. 사형을 칼집행한 사람은 서종철 국방부 장관이다. 서종철 장관은 박정희 5.16 성공의 1등 공신이라 불리는 사람. 유신 직후 군부도 분명 그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쿠데타설이 나도는 등 박정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이때 터진 게 하나회 대부 윤필용 사건. 하나회는 박정희가 키웠다기보단 미국이 박정희 견제를 위해서 키운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단체. 이 하나회를 지원해준 사람이 서종철 국방부 장관. 박정희는 윤필용 사건이 터지자 하나회 멤버들을 싹 다 수사 지시. 전두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바로 전두환을 구제해준 이가 박종규 경호실장과 서종철 장관이었다. 서종철은 5.16의 은공 때문인지 당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음. 박정희는 서종철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지만 서종철은 국방장관을 하면서 유신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박정희와 가장 가까웠던 김재규는 배신을 했었다. 당시 평자권도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고 봐야 하고 미국과 가까운 군인들도 많았다고 봐야 한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한국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했던 1978년 9월에는 국방장관에서 보좌관으로 좌천되어 있었음.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미사일 개발 중지를 요구했다. 하나회 멤버였던 허학평의 2016년 인터뷰를 보면 미국의 해구산 보장이 확실하다면 자체 핵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 진보 쪽처럼 무조건 한국 핵무장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당시 김재규나 하나회 군인들은 박정희의 자주국방론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70년대 미국 닉슨 카터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와 박정희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었음. 인혁당과는 정반대로 박정희가 구제해준 좌익들도 몇 사람 있었다. 인혁당 사건 전인 1960년대에 사형 선고받았던 이원식 씨를 나중에 감형해준 경력이 있던 게 박정희였음. 진짜 간첩 아니면 웬만하면 구명 노력도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었다. 긴급조치권도 일단 급한 불은 끄면서도 시간이 좀 지나면 석방시켜나 풀어주는 식으로 정권을 운용해왔는데 인혁당 사건만큼은 극히 예외적. 아무튼 인혁당으로 인해 박정부가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인혁당 사건의 또 다른 특이점은 1차 사건의 경우 거의 전국 지역 출신자들이었는데 이 차 사건은 희생자 8명 모두가 영남 출신자들. 박정희와 고향이 같은 사람도 3명이나 된다. 어떤 외부 세력이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호남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인혁당 사건으로 영남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박 정권을 완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기획한 건 아닐까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다. 70년대는 격동의 시기라 불리는 만큼 청와대에도 엄청난 사고가 많았던 시대였고 유신 이전 60년대 박정희 3공화국 정부하고는 분명히 사건 사고 질이 틀리다. 김대중 납치 사건도 미국이 절묘한 타이밍에 김대중을 일본에서 구출하고 너무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파탄. 이 역시 박 정부에는 타격이 되던 사건. 후에 당시 미 CIA 요원 도널드 그레그 인터뷰를 보면 박정희 짓이라고는 말 안 함. 납치 주도자인 이후락 정보부장은 바로 경질되고 공천도 못 받고 무소속 출마를 했음. 이후락 역시 미군과 매우 가까웠던 인물 중 한 명. 인혁당 사형 집행 몇 달 전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유경수 여사가 조총련계 문세광 일당의 총에 맞고 죽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조총련계가 포함되었다는 인혁당 민청학년 수사 발표를 듣고 순간 극대노를 해서
복수심에 강하게 나갔을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 입장에서 가장 화낼 만한 유경수 저격 사건 문세광조차도 절차대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인혁당을 절차도 무시하고 급하게 사형 집행할 가능성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격동의 70년대 한국의 자립이 이뤄졌던 시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